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 이름은 정규환이라고 하고요. 투자 관련돼서 최근엔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워낙 유튜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아직 투자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인사이트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투자라고 생각하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사기 범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로서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을 거고, 때문에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박혀 있었죠. 최근엔 또 그 전총조라고 하는 분께서 되게 크게 투자 사기를 해서 한번 세간을 뒤흔든 적도 있었으니, 하지만 저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는 정말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저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정말 필수적인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913년부터 2013년까지 1913년도에 있던 1달러의 가치와 2013년도에 1달러의 가치가 이 100년 동안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거의 마이너스 99% 정도로 1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죠. 이 원인은 모두 다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화폐라는 것은 결국엔 종이잖아요. 그 종이의 가치로 인해서 저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지만, 그 종이는 각 나라에서 무한정으로 계속 매년마다 찍어내고 있어요. 때문에 그 종이 화폐가 많아질수록 그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든 이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원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뭐 환율이 1,300원이니 1,200원이니 이런 말을 해도 결국엔 10년 전에 1,300원, 20년 전에 1,300원과 현재는 다른 1,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치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은 결국엔 최근 몇 년간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몰고 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실제로 2022년은 5% 정도의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었고, 근 25년간의 평균값이 이제 한 2%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매년마다 물가는 최소 2% 이상씩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화폐의 가치는 최소 2%씩 하락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자,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1억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매년 2%씩 이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된다면 0.98을 곱하게 되면 1년 뒤에는 1억이 9,800만 원이 되는 거고, 2년 뒤에는 9,600만 원, 3년, 4년, 5년.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1억을 그냥 가만히 5년 동안 냅두면 1,000만 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그냥 현금을 가만히 냅두는 거는 흔히 뭐 근 2년 동안 많이 얘기했던 벼락거지가 되는 길이다. 이런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가만히 냅두는 거는 오히려 아주 매우 리스키한 행동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냅두는 것, 그냥 통장에만 파킹해두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다. 노후 대비도 안 되고 나의 자산을 까먹게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 핵심 포인트는 최소한 우리 자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소 연마다 2% 이상씩 상승을 시켜주는 곳에 투자를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소한 이 본인의 자산을 2% 이상씩 상승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 장표는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그 2%씩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짜장면이 한 거의 15년, 10년 전에는 2, 3천 원 했었죠. 지금은 어딜 가든 6, 7천 원, 8천 원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거의 10년 동안 짜장면의 가치가 거의 두세 배 상승한 거죠. 즉 짜장면이라는 자산이 두세 배 상승한 거고 현금이라는 가치는 두세 배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짜장면을 사재기 해서 15년 동안 갖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떤 자산에 투자를 저희가 해야 되냐. 결국엔 투자, 인베스트를 통해서 최소 2% 이상의 수익률을 매년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벼락거지를 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아주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투자처가 있죠. 바로 아파트인데요. 아주 오래된 서울 아파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36억이나 하는 서울에 1984년에 지어진 41년차 아파트죠. 41살, 지금 이걸 보시는 분이 41살보다 많으신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6년부터 14억부터 이제 40억까지 대충 3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13억, 12억부터 40억까지. 거의 18년 동안 3배 정도를 상승하게 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짜장면과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짜장면도 3배 정도 올랐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41년 된 아파트도 3배 정도 상승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인기 있는 자산들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결을 비슷하게 간다. 인기 있는 짜장면과 인기 있는 서울 아파트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결로 계속 상승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을 한번 봐볼까요? 강남 아파트도 아주 가격이 높은 매우 좋은 아파트죠. 2016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거의 16년부터 한 8년 동안 2배 정도 뛰었네요. 한 18억이 36억이 됐으니까 거의. 그래서 이런 좋은 자산에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 자산에 파킹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예시를 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자산 상승 속도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배라고 해도 이제 거의 18억, 20억 정도를 번 거잖아요. 10년 동안 2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직업이 거의 미합중국 대통령 정도급의 아주 희귀한 직업이 아닌 이상은 힘들지 않나. 물론 이 아파트 자체는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것이지만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가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건데 결론은 그래서 근로소득을 자산에 파킹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좋은 건 아니죠.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많이 들었다시피 투자 사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건 좋은 자산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한국 주식은 뭐 잘 안 오른다 이런 편견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편견이 아니라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우량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되고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방금 전에 아까 서울 한강을 바라보고 있던 아파트처럼. 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36억은 없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우량한 자산이 어떤 게 있냐? 저는 그 우량한 자산을 이제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스닥이라는 이제 미국 지수인데요. 미국 기술주를 모두 모아놓은 지표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 지수에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시계열을 넣고 지금 쭉 그려놓은 건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전고점, 그 당시에 최고점이 올 때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결국엔 그 최고점을 갱신하고 그 최고점을 갱신하고 결국엔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올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나스닥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는 엔비디아, 뭐 그런 전 세계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지수인 거죠. 반면에 이제 그 나스닥을 대변하는 우리나라의 코스닥을 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거의 비슷한 1997년 아까 표와 뭐 10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눈을 의심할 정도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거의 26년 가까운 횡보를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즉슨 이 코스닥이란 지수는 우량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S&P 500이라 해서 나스닥은 이제 미국에 있는 기술주 위주의 지수인 거고요. 이 S&P 500이라는 거는 이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500위까지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모아놓은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요. 1960년대부터 2008년까지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 크라이시스 위기와 뭐 파산, 오일 쇼크 같은 그리고 뭐 닷컴 버블이니 뭐 리먼 브라더스니 상당히 많은 풍파들을 겪으면서도 계속 우상향의 형국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70년도부터 2020년까지 그려놓은 건데 블랙 먼데이라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루 만에 주가가 거의 3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우상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우상향을 하는 거냐? 결국에는 제가 투자를 몇 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본 결과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 패권 국가잖아요. 패권 국가이면서 그리고 이 S&P 500이나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들이 있고 가장 많은 소비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애플도 포함이 되는 거죠. 때문에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S&P 500 나스닥 지수가 뭐 잠깐의 몇 년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게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오르지 않을 거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인류의 발전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 지수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또 다른 혁신을 만들고 기존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애플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가 필두되면서 뭐 엔비디아니 뭐 이제 챗GPT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인류애를 좀 더 발전시켜주는 그런 혁신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자본이 다 이 미국 주식, 미국 지수에 몰리게 되는 거고, 이것은 영원히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들을 펀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이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라는 ETF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거고 혁신을 일으킬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다 같이 성장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모든 혁신적인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이제 펀드 형식으로 만들어 놔서 개개인이 트레이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ETF고요. 그래서 저는 이 ETF 투자는 모든 한국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2008년부터 401k라는 미국의 국민연금 같은 개념인 건데, 미국의 근로자들은 월급의 일부를 떼서 S&P 500과 나스닥에 무조건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근로하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이 ETF 투자를 하고 있다. 나스닥과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TF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우량한 기업은 비중을 크게 만들어주고 실적이 낮은 기업들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퇴출시키거나, 타짜에 나오셨던 곽철용님처럼 잘난 놈들을 좀 더 키워주는 거죠. 못난 놈들은 보내고 배신한 놈들도 다 이제 퇴출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개략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너는 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제 자산 총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1억 400만 원 정도 있고요. 주식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현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이게 2023년 1월쯤인데요. 그 당시에 제 자산이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 엄청난 주식의 대폭락이 왔었어요. 거의 40년 만에 이 정도의 대폭락은 처음이었는데 그때 주식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1년 말 꼭지점부터 넣기 시작해서 제 월급의 대부분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투입된 돈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마이너스 거의 뭐 60% 정도는 간 거죠. 60%를 더 간 거죠, 아마. 네. 그 정도로 가서 그러면서도 울면서 거의 계속 제 월급을 투입을 했었고, 결국에는 그런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이제 현재의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이제 올해로 제가 이제 만 30살이 딱 되었는데요. 만 30살이 되는 1월에 순자산 1억이 조금 넘는 돈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내와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을 대하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인내와 고난과 마인드 관련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취지가 되었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여러 가지 마인드 관련된 내용에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은 절대 공동 투자 내용이 아니고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도 이런 공동 투자라거나 뭐 손실률이 절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투자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절대로 주변에서 권유를 한다거나 어디서
누가 권유를 할 때 절대로 이런 상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이 사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넣은 내용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수익률은 보장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인류 자체가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결국에는 저와 같이 공동투자 아니고요. 계좌는 본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네. 저와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반드시 보장할 수 있고 노후 대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투자를 저 지향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시작할 때 뭐 그냥 돈 계속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앞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희석되는 것도 있고 제가 이런 멘탈 코칭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깊이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긴 여정을 어떻게 쳐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본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옳을지 저의 경험을 적용시켜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